거예요? 이바지 해갈 거예요. 아, 이바지. 이바지 예. 이게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야 돼요. 사돈네 보내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이 바지가 몇 건용인가요? 8집이요. 8집인데 서울, 수원, 부천. 지금요 18년 됐어요. 이바지 음식은 이제 이건 양가에서 같이 해요. 신랑네대고 신부네대 하는데 신랑네가 먼저 하는 게 예의예요. 이제 어쨌든 신부를 데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음식을 해서 보내면 신부네는 결혼식 끝나고 여행 갔다 와서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이바지인데 이거는 영양떡이에요. 이바지에 필수로 들어가는 거. 떡은 이제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이게 영양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떡하고 과일하고 고기, 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전이라든가 문어찜이라든가 이제 뭐 전복이라든가. 거기가 입소문이에요. 이거는 거기가 입소문이라 받아보신 분들이 또 이제 음식이 좋아서 소개도 하시고 자기네들이 또 행사가 있으면 또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가 입소문이라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써요. 갔을 때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바지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분도 하신 분이 소개해서 여기서 했는데 잘했다고 소개해 주셔서 전화했어요. 서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이 집이에요. 거기에서 최승옥 전통패백이라는 간판을 걸고 이바지 음식, 패백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결혼식에 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패백 음식을 갖다 놓고 시댁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첫 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정성이 깃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바지 음식 같은 거는 신랑 측에서도 하고 신부 측에서도 해요. 하는데 이바지 음식은 신랑 측에서 먼저 하는 게 예의예요. 신부님을 데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음식을 해서 보내면 신부 댁에서는 이제 결혼식 끝나고 친정으로 먼저 와서 자고 가요. 자양 왔다 간다고 하죠. 그때 가지고 가는 게 이바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닷바지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데 저희 거는 거의가 수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절판만 갖고 왔어요. 지금 여름이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꽃감에다 호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꽃감 호두마리. 이건 소고기로 만든 유포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를 졸여서 이렇게 만든 사과 정가예요. 그 이거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다식이에요. 이건 송화가루 다식. 요거는 흑임자, 뭐 콩가루 이런 식으로 해서 꿀로 반죽해서 만든 거고요. 인삼 정가예요. 인삼을
이제 졸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방 드실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사과예요. 가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잠깐 나와요. 홍옥 빨간 사과.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과로 만든 거고, 이거는 호두조림. 이건 낑깡이에요. 봄에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설탕에 재워서 건조기 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추를 갈아서 볶아서 대추 모양을 만들어서 잣을 낀 조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구절판은 나가고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닭이 꼭 들어가잖아요. 패백닭에. 시어머님한테 가는 패백이에요. 닭이나 육포는 모든 허물을 쓰다듬어 달라는 뜻으로 이제 친정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딸의 허물을 쓰다듬어 달라는 뜻으로 닭이나 육포를 해드리는 거고, 대추탑은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시아버님한테 가는 패백. 구절판은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으면 좋아하셨잖아요. 많이 나라고 9가지인데 이게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열매 아니면 뿌리만 써요. 그래서 저희 거는 거의 열매가 많아요. 열매, 자손을 의미한 데서 열매. 그래서 저는 조금 미련스럽게 그 전통 이런 걸 좀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추탑에 붙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재단을 해왔어요. 이제 오징어 반쪽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갖고 반 자른 거예요. 요거를 6등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더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떨리네. 다 우렸는데 그냥 놔두면 안 이쁘잖아요. 저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조금 너무 좀 왜소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펴봤어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결 이쁘더라고요. 더 이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걸리니까 바쁠 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비수기 때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 써요. 이렇게 써요. 예쁘죠? 아까 그냥 한 거보다는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제가 연구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결혼해서 금은방을 했었어요. 한 19년 했어요. 이제 금은방을 이제 신랑이랑 같이 해다가 IMF 때 이제 저희 신랑이 사업하시다가 부도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못하고 이제 19년 하고 장사를 접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제 빚은 많이 남고 빚만 남았어요. 남고 이제 애들도 어리고 너무 이제 난감한 거예요. 돈은 없고 그래서 빚도 많고. 근데 장례를 이제 애들 아빠가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식물인간 아시죠? 저는 그런 거를 TV에서나 봤어요. 연속극 같은 데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니까 70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뭐 금은방 했으니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살기가 어렵고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와서 사람들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 가서 4년 동안 살면서 이 700만 원을 갖고 뭐를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못 일어나면 이제 끝인데 그래서 500만 원은 보증금 500 걸고 25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었어요. 이제 애들 둘하고 이제 세 식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200만 원을 가지고 교차로 있잖아요. 그걸 뒤지다 보니까 패백 수강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용기를 냈냐면 저희 친구가 대전에서 예식장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는데 그때는
환자분이 계시니까 환자를 보면서도 집에서도 부업을 할 수 있다. 패백을 한번 배워봐라. 그 친구가. 그래서 생각 중에 신랑이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결정하기 전에. 근데 이제 뭐 돈도 없고 막막하고 그래서 대전으로 가서 그 패백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는 장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뭐 금은방도 했고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양품점이라 그랬어요. 지금 의류가게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했고 한 7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본이 있었으면 제가 장사를 했을 건데 자본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내가 누구 돈 빌려달라면 안 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백을 배우는데 수강료가 한 달에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을 갖다 냈어요. 내고는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40 몇만 원이더라고요. 그 수강료가. 그래서 그걸 내고 그래갖고 200만 원 갖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애들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힘으로 아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로 죽고 살기로 제가 패백을 배웠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못했어요. 한 팀이 9명인데 그중에 제가 제일 못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최승욱 씨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깨강정이라는 게 있어요. 참깨 같은 거 볶아서 만드는 거. 그걸 하는데 커피를 내서 하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내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래서 선생님 그게 뭐예요? 커피 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49이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최승욱 씨 그거 몰라서 물어보니 그래서 저 몰라요. 그랬더니 수강생만 오면은 자기는 이제 솜씨가 없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저기 있는 최승욱 씨는 커피 내는 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한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좀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절박하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새 아들 길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기회다 하고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4년 만에 다시 제가 천안을 왔어요. 천안이 고향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천안 와서 고향에 와서 살려면 남의 빚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녀서 제가 천안으로 오는데 제가 버는 데를 얼마씩이라도 갚을 테니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분도 싫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버는 대로 조금 이제 액수가 적은 사람부터 갚겠다. 제가 그때 빚이 한 20억 정도 됐었어요. 아빠가 진 빚이, 제가 진 빚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속포기를, 아빠는 돌아가셨으니까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천안에서 살면서 쟤네 엄마 아버지가 내 돈 떼먹고 죽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그때가 26인가 그랬어요. 근데 총각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런 거를. 직장 다니는 거를 나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배달도 해야 되고 물건 구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혼자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직장으로 가라. 그래도 아들이 차분하게 잘해줘서 지금은 아들이 많이 해요. 떡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뭐 웬만한 건 아들이 또 많이 하고 중요한 건 제가 하는데 제가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처음부터 저희는 좀 진실되게 했어요. 물건 같은 거를 최고 고급으로만 뭐 밤대추를 사도 저는 최고 상품으로 해요. 손님들도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뭐 A급인지 B급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걸로만 저희가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절판도 보시면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9가지라는 거를 그때그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걸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딴 사람들은 보면 10가지, 9가지 다 사는 걸로 넣더라. 너무 힘드니까 한 서너 가지만 사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짜증을 내가며.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때는 물량이 많지도 않을 때예요. 하루에 뭐 한 10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한 주면은 한 3, 40개씩 해요. 한 3, 40개 세트를 해요. 그때는 뭐 얼마 안 되는데도 짜증을 내더라. 그래서 제가 사다 줘봤어요. 재료를 사다 주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가 그럼 넣고 반응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응, 안 쓰는 거야. 몇 주가 돼도. 왜 안 쓰냐 그러니까 자기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와서 한 1년 정도는 저희도 고생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49에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왔으니까 53이잖아요. 53이니까 저희 나이가 애들 친구들이고 이제 지인들이 결혼시킬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금은방을 그 천안에서 한 19년 했으니까 아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제가 빚쟁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갖겠다니까 누구만 결혼한다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받으니까 그 빚을. 그래서 내가 한만 혼자 잘난 척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주위에서 도와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빚은 다 갚았어요. 빚은 다 갚고 빚은 다 갚고 작년까지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들한테 빚을 갚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생활비만 주고는 계속 다 빚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동업이니까 반씩 나눠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버는 대로 저 용돈 쓰는 거 빼고는 아들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건물을 하나 살까 해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교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패백 하면 그래도 최성욱 패백이 최고라고. 왜냐? 저희 건 다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손님들이 보시면 다 알아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이건 산 건지 만든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손님들이 또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손님들이 오시면 맛보기를 드려요.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다 접시에 담아서 시식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한 8, 90%는 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바지를 하면 만약에 신랑 내서 만들어서 신분댁으로 보내잖아요. 맛을 못 보시잖아요. 잘했나 못했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이니 떡이니 이런 걸 다 직접 해요. 그러면 조금씩 싸서 신부댁에 보내요.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객이 되고 그분들이 광고해요. 제가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음식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정성껏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신랑 신부들도 저한테 첫 출발에 제 음식을 가지고 갔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가 마음속으로 기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닭도 예쁘게 되는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누가 이렇게 이쁘게 닭을 만들었어. 잘난 척을 좀 하죠. 그러면서 이 신부는 분명히 잘 산다고 내가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해요. 수작업이라 어렵기도 한데 나름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잘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보람을 느껴서 또 힘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진실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최고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좀 진실한 음식을 해서 속이고 뭐 이런 거 저희가 금은방을 19년 했어도 천안에서는 그때가 90년대거든요. 1,000만 원짜리 넘는 반지를 파는 사람은 저희 집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 도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 여기 세금 내라고 안 할 거니까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 돈 버는 거 다 어쨌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다 날렸거든요. 수도 없이 벌어서 땅을 여기저기 막 다 샀는데 애들 아빠 회사 부도 나면서 담보로 들어갔잖아요. 경매도 뭐 5차, 6차까지 넘어가니까 그냥 헐갑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욕심을 내고 아깝게 생각했으면 제가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여기서 다 놨어요.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부터 뭐 저기 뭐지 그 맥주 같은 거 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 야간에 가서 주방 일도 하고 뭐 전단지도 돌리고 대전 가서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번화가예요, 대전에서는. 근데 전단지를 이제 모자 푹 쓰고 돌리는데 친구 남편이 천안에서 극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를 본 거예요. 보고 저만치 가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거야. 나는 숨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든지 도둑질한 건 일도 아니야. 창피하잖아요. 사실 창피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부끄럽던지 그날 와서 집에 와서 엄청 울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아들들한테 내가 그런 거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몰라요.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가 밤에 나가서 1시에 누르고 그랬구나 하는 거지. 걔들은 내가 놀러 다니는 줄 알았을 거예요. 호프집 가서 알바하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뭐 큰아들 알고 120만 원 타오면 집세 25만 원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뭐 내야지 그러면 저 차비하고 점심 먹고는 없어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은 저희가 패백을 배우면서 그런 거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배워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박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절박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하면 길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재밌게 왔어요. 제가 이제 13년 했거든요. 패배기를. 배운 거는 한 3, 4년 배웠어요. 이제 알바하면서 서울로 다니면서 또 서울에 이제 전통음식연구소라고 제가 거기를 다니는데 새벽에 6시 몇 분째 첫 차를 타고 가요. 가면은 9시 50분서부터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차비도 있고 시간도 걸리니까 하루에 3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시 45분차 막차를 타고 가면 대전 서대전역에 가면 12시 좀 넘어요. 근데 못 내려갖고 김천인가 김제까지 갔어요. 근데 큰일 났더라고. 근데 다시 표를 끊고 올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려갖고 거기에 가서 제가 사실은요 대전서 내려야 되는데 저기 표 살 돈이 없다 그랬더니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계시다가 첫 차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가도 돈 안 내는 건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2번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좀 그래요. 그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고 네. 음식도 하나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패백 음식도 결국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패백 음식을 준비하시게 되셨는지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황이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절박해서 자본은 없고 이거는 별로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주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뭐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패백 음식을 저희 친구가 이제 권해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작정 한 거예요. 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저는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먼저 갖다 내버렸으니까 오기는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은 제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뭐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 가지씩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바쁘게 생활도 하고 이제 그게 재미를 느껴서 제가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거, 그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한 3, 4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약물로
잠깐 요거만 해주는 거지 본인 의지가 없으면 못 그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거를. 그러면서 그 음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거양득이었었어요. 네, 그 강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음식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도 음식이라는 거는 다 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정성도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좀 진실하게 좋은 재료를 써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술도 좋지만 좀 진실하게 하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베풀어야 돼요. 좀 오시면 뭐 맛보기도 주고 좀 싸서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패백 음식의 사업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전망은 그동안은 다른 건 안 해도 패백은 꼭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좀 바뀌었어요. 신랑 신부님들이 간단하게 하는 예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벤트 같은 데서 하시는 분 정말로 싼 거 하려고 했던 분들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안목 찾아가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다수라 그렇게 뭐 전망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바지도 뭐 서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저희가 못할 만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저희 예약을 안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가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신뢰감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도 한 70살까지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전망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궁죽통입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였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중에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거를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정성스러운 요리입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는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부단한 자기 개발이고 또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고객의 니드에 맞게끔 진실된 그러한 자기만의 그런 패백의 음식 그것이 지금까지의 최승옥 대표님의 걸어온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